일하시면서 뭐 재미있었던 일 있으면 조금 얘기 좀 해주세요.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한 3가지 정도 있는데요. 3가지나. 하나는 이제 입사할 때 재밌었던 일이 있었어요. 사실 그 20가지의 향료를 맛을 보면서 이제 생각이 나는 연상되는 거를 쓰라고 이제 그 질문지에 그렇게 써 있었는데 그때 맡았었던 향이 클로브 향이었습니다. 그 정향이라는 향이더라고요, 한국어로는. 약간 스파이시한. 그쵸. 식재료도 쓰는. 네, 그 정향이었는데 사실 그 입사 시험 때는 프리페이션을 하고 뭐 제가 그 입사 시험을 준비해서 갈 수는 없어요. 향료에 대한 지식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걸 맡았을 때 치과에서 항상 치료받았을 때 나는 그 맛과 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향, 뭐 몇 번의 향은 어떤 게 연상되는지 쓰시오 할 때 제가 덴티스트리 아니면은 정말 그 진짜 덴털 그 서저리 할 때 나는 맛 같다. 그렇게 제가 썼거든요. 네네네.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 제가 맞춘 게 되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통적으로 정향을 썼을 때 그걸 너밍하는 효과가 있어서 항상 치과에서 많이 사용했었던 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라면서 이렇게 익숙해져서 있었던 향이고 맞자마자 그런 기억이 연상이 돼서 썼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이렇게 커넥팅 다시 됐었던 거죠. 네. 들어보니까 제니퍼님이 평소에도 이렇게 그런 향에 대한 기억력이나 아니면 민감도가 정말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구분을 하고 그리고 치과라고 이렇게 연상이 바로 된다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향을 이렇게 외우는 게 가장 좀 중요한데요. 그건 조향사마다 조금 다 이렇게 탤런트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가르쳐줬던 스승님은 제가 항상 향을 외울 때 기억과 연관지어서 외우는 거를 굉장히 약간 특이하고 재밌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향을 맡으면 그냥 딱 그 케미컬, 아니면 그 향료 이렇게 바로 이름만 떠올리시는데 저는 연관된 기억이 같이 떠오르면서 좀 더 쉽게 외우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 있을까요? 네. 그리고 그 향이라는 게 사실 자기가 자라온 문화를 되게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 저는 사실 이제 미국 교포 출신이고 그 미국에서 이제 자라면서 맡았던 또 향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이 회사를 들어갔을 때 너가 왜 어떻게 미국인이야? 하고 약간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다들 미국 분들은 아니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럼 너가 생각하는 네가 가장 좋아하는 향 한번 만들어봐라 했을 때 저는 굉장히 계피향이 많이 섞인 향을 그때 처음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시나몬 향이 굉장히 강하고 좀 달달하고 그 다음에 윈터그린이라는 그 미국 사람들이 특유의 좋아하는 그 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나몬과 윈터그린을 딱 섞은 향을 이게 나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향이에요 얘기를 했을 때 너 정말 미국인이구나 약간 이런 피드백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라온 그 환경이라든지 그런 문화가 내가 좋아하는 향에 대한 선호도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게 조금 재밌었어요. 무슨 향인지 궁금해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글로벌 회사에는 미국인들의 비율가 그러니까 국가의 비중이 좀 많이 차이가 나나 봐요. 굉장히 다양하게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다이버스하고요. 그리고 그 회사 사실 회사에 따라서 다른 거죠. 네. 회사의 그 헤드쿼터 베이스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조금 그 비율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서 일하고 있는 업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스페인 쪽의 향을 제공을 해야 됐었던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근데 그쪽에서 나는 그 애니시드라고 하죠. 팔각향이 조금 나고 네. 약간 알코올릭스러우면서 중국 사람들도 좋아하는 향 아닌가요? 그쵸. 네. 근데 유럽 사람들도 사실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팔각향이 조금 나고 좀 달달한 그런 마우스워시 포맷에 들어가는 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리퀘스트를 받았는데 그렇게 원하는 향 방향대로 똑같이 만들어줬는데 클라이언트가 정말 맛을 보고 향을 맡자마자 NO!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완전 너가 원했었던 방향이랑 똑같은데 왜 이게 노냐고 이제 조심스럽게 좀 돌려서 물어봤는데 이게 스페인에서 팔리고 있는 전통주랑 맛이 똑같이 만들어져 있었더라고요. 문화나 뭐 이해도가 식음료, 그런 향에 대한 좀 이해도나 선호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클라이언트들이 어떤 걸 원하고 어떤 향을 줄 수 있는지
그렇네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다양한 국적의 클라이언트들과 일을 하시면 네. 그냥 단순하게 무슨 향을 구분하고 내가 좋은 향이 아니라 그쪽 문화는 어떤지, 어떤 걸 많이 먹는지, 그쵸. 네, 그런 것도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사실 좋은 네. 향을 만들 수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경험이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팔각향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 약간 그 미국 지역에서는 되게 유명하지가 않은 그런 향 방향 중에 하나거든요. 선호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방향인데 또 재밌는 거는 유럽 사람들은 그 팔각향을 또 되게 좋아해요. 저는 향을 만들 때 굉장히 또 곤욕인 거죠. 제가 싫어하는 향을 계속 맛보고 향을 맡으면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 선호도에는 맞지가 않지만 고객사나 아니면은 그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으니까 거기에 또 맞춰서 만들어줘야 되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선호도와는 또 별개로 마켓을 이해하고 향을 조향해야 되는 그런 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혹시 유독 선호한다던가 뭐 그런 향이 또 있을까요? 조금 되게 가볍고 덜 단, 좀 자연스러운 향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 중국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달달한 향을 선호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달달한 향을 오히려 조금 기피하고 굉장히 약간 컨펙셔너리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플레이버리스트로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조향이라는 큰 덩어리 안에 같이 있는 건데, 그렇죠. 네. 그리고 원래 직업도 다르셨다가 이쪽으로 오셨으니까 네. 나중에 원하시면 이렇게 뭐 퍼퓸으로 가거나 막 아니면 퍼퓸러들도 뭐 이쪽으로 오거나 막 이렇게 직업 이동이나 이런 게 있는 편인가요?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조향 교육을 도제식으로 다 그렇죠. 교육을 시켜주고 뭐 3년, 4년에 대한 그런 교육 과정을 회사에서 투자를 이제 세분화시켜서 한 거기 때문에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으면 굳이 이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회사 입장에서는 로스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사실 저는 봤습니다. 원래는 퍼퓸이셨다가 플레이버리스트로 전환하신 그런 분을 좀 뵀기 때문에 조향사분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분의 얘기는 조금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크리에이티브한 걸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걸 즐기는 편인데 그분은 되게 영감을 받아서 추상적인 거를 만드는 향으로 추상적인 걸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체리 향이면 체리 향이지 아니면 뭐 리치 향이면 리치 향이지 뭐 포레스트 향 뭐 블랙 포레스트 향 이런 걸 어떻게 만드냐. 나는 퍼퓸으로 일할 때보다 장황하고 추상적이어서 난 퍼퓸으로 일할 때보다 오히려 플레이버리스트로 좀 더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그런 향을 똑같이 카피한다든지 그런 게 더 나의 적성에 맞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인터뷰 해달라고 2시간 빼달라고 요청드렸었는데 지금 들으면 들을수록 저도 궁금한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계속 시간이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저기 허기짐에 이거 드시고 이미 뜯었어요. 그래서 당이 확 떨어지네요. 아까 그 주니어 플레이버리스트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해주시고 그 안에 직급 체계가 좀 어떻게 되는지 밝혀지지 않은 거니까. 네, 사실 그 직급 체계가 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한국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텀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4년 정도 뒤에 사원에서 대리로 진급이라든지. 네, 근데 조향사는 좀 그렇지는 않고요. 맨 처음에 이제 견습생, 트레이니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한 3년에서 혹은 4년이 지나면 주니어 플레이버리스트라는 타이틀을 이제 따게 됩니다. 견습생이 끝나면 그럼 주니어 플레이버리스트가 됐을 때는 이제 실무, 정말 이제 관계되는 실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고객사한테 제품을 향을 조향을 해서 서미션을 하고 이렇게 주니어 플레이버리스트로 일을 좀 진행하고요. 대신 핸들링하는 그 일의 사이즈가 좀 작겠죠. 이제 더 직급이 높으신 분들보다는. 그리고 이제 주니어 플레이버리스트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플레이버리스트 타이틀을 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실적에 민감하게 바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팔리는 향을 만드는 조향사가 잘 나가는 조향사겠죠. 그래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면은 이 텀이 조금 짧아질 수는 있지만 이제 플레이버리스트에서 그 다음에는
시니어 플레이버리스트를 갑니다. 그럼 이제 경력이 더 훨씬 높고 그리고 승률도 더 잘 나오는 조향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니어 플레이버리스트가 끝나고 나면 또 있어요? 네, 이규제큐티브 플레이버리스트가 되는 거고요. 그 이규제큐티브 플레이버리스트는 정말 업계에 몇 안 계시죠. 정말 경력과 모든 능력을 인정받고 사업성까지 갖춘 그런 조향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규제큐티브에서 프린시플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회사마다 업계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퍼퓸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네. 이렇게 밑에 제자를 줄 수 있는 급은 어느 정도부터 줄 수 있나요? 주로 시니어에서 이규제큐티브 플레이버리스트 분들이 이제 트레이니를 받아서 본인이 은퇴하시기 전에 기술을 전수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이제 이규제큐티브 플레이버리스트 분께 사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또 여기서 궁금해지는데요. 퍼퓸러들은 뭐 자기가 만든 무슨 향 이렇게 정말 아예 마케팅할 때도 그게 다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런 플레이버리스트 이 조향은 물론 한 번도 그런 거를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조사에서 조향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향사를 마케팅으로 이제 뭐 활용 방법으로 이제 홍보를 할 수가 있지만 저희 같은 조향 회사에 전문적으로 소속된 조향사들은 사실 어떤 딱 한 제품을 대표할 수는 없거든요.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퍼퓸머뿐만 아니라 플레이버리스트들도 그렇게 한 제품에 국한돼서 홍보를 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 조향사가 제조사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전문 향료 회사에 속해 있느냐의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앞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실적에 따라서 엄청나게 영향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렇죠. 많이 좋아해 주세요. 아니 뭘 말씀하시는지 알면 엄청 사드릴 텐데. 아쉽네요. 기본적으로 약간 향에 대한 민감도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조금 뭐 평상시에 뭐 키울 수 있는 그런 스킬 같은 거 없을까요? 저도 좀 사실 좀 더 하고 싶어요. 저는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큰 경험이 아니라요. 항상 새로운 거 맛보고 새로운 거 좀 먹어보고 맡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좋았었다 싫었었다 이제 이런 기억만으로도 이 직업을 하면서 굉장히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맛에 대한 관심과 뭐 향에 대한 관심이 항상 많으신 분들이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그 지역의 선호도의 높은 향을 만들어야지 성공한 조향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타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고 어떤 맛을 선호하는지 어떤 향을 선호하는지 그런 걸 조금 알고 있으면 더 큰 이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출장 다닐 때나 뭐 여행 다닐 때 그 지역의 슈퍼마켓을 가는 게 가장 큰 취미예요. 그런 분들 사실 많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 슈퍼마켓에서 3시간을 이렇게 계속 빙글빙글 돌거든요. 이 나라 사람들 뭘 먹나 어떤 걸 좋아하나 그럼 음료수는 정말 뭘 먹나 어떤 과일을 좋아하나. 스페인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거의 10종류의 시트러스를 구분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나라가 정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시트러스 산지인 만큼 소비자들의 그 레벨이 그 시트러스 종류를 이해하고 있는 레벨이 또 굉장히 높은 그런 층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나라 식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진짜 너무너무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제니퍼 킴님께 질문하거나 아니면 영상 소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영상도 구독 많이 해주세요. 조향사 제니퍼 킴님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